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여행 365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이제 1월 1일 신정이 있고 또 이제 21일부터 4일 동안 연휴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때 휴일 근로수당 또는 뭐 휴일수당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급 휴일,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매주 한 번씩 주 휴일, 보통 일요일이죠. 보통 일요일입니다. 근데 뭐 요양원 같은 데는 주일이 일요일일 수는 없고 아마 비번일 중 한 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서나 올해부터 2022년부터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이게 이제 유급 휴일입니다. 2023년 1월달은 보면 이제 1월 1일이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과 겹쳤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설날 연휴가 됩니다. 24일은 대체 공휴일. 보통 이제 추석이나 설날은 이제 연휴가 3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추석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대체 공휴일을 하루 더 추가해 줍니다. 공휴일에 이제 유급 휴일 적용 기준에서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공휴일 있고 대체 공휴일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1월 1일 그리고 이제 설날과 추석 연휴가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바로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장기 요양기간 중에 종사자가 5명이 안 되는 곳은 어딜까? 보면 이제 차량 목욕만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문간호 뭐 그것만 하는 그런 곳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종사자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휴일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날 쉰다면은 그냥 쉬면 돼요. 따로 노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했다. 그럴 때 이제 복잡해집니다. 우선 이제 월급제가 있고 1급제가 있는데 장기 요양기간 중에 월급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쪽은 요양보호사들도 다 월급제로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아침 8시나 9시부터 출근해서 하기 때문에 월급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은 1급제 또는 시급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 목욕 쪽과 방문 요양 이쪽은 1급제 또는 시급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요, 설날 연휴에 출근 안 했다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손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월급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들 보세요.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일요일 다 쉬잖아요. 빨간 날 다 쉬잖아요. 근데 월급은 따박따박 다 받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쉬어도 되는데 그날 일을 했어요. 설날 명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 받는 월급의 1.5배를 받아야 돼요. 1.5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일한 만큼 1.5배로 쳐서 돈을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그 소리입니다. 월급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이런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준을 따른다. 월급에 이미 휴일 임금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일을 했을 때만 추가적으로 받는다. 그 다음 방문요양은 어떤 거 보겠습니다. 방문요양은 달라요. 월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월급제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받고 일을 안 하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공휴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공휴일로.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안 했어도 그냥 집에서 쉬었어도 일배를 받습니다. 100%. 그러니까 평상시 받는 일금, 하루치 임금, 그걸 받아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방문 요양보호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또 쉬어요. 근데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니까 어차피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은 유급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지만 돈을 받아요. 유급 휴일이니까. 그와 똑같다. 그러니까 설날 명절도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했어도 돈을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받는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그냥 쉬어도 되는데 일을 또 했어요. 센터에서 그 수급자 어르신들이 꼭 오라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100%만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해서 더 받는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2.5배가 되는 거예요. 2.5배. 250%.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혹시 센터에서 보신다면 그 요양보호사분들 휴일날 일을 그냥 시키지 마세요. 굳이 2.5배를 주기 싫으시면. 그런데 굳이 또 일을 시켜놓고서 이상한 논리, 아주 궤변을 늘어놓으시면서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법을 어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부득이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시키실 거면 평상시 시급의 2.5배.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최저시급 있죠. 최저시급. 2023년도 또 최저시급이 올랐단 말이에요. 9,620원으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2.5배로 쳐주셔야 돼요. 예. 자,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끔 보면 센터나 그 요양원에서 너무 그 법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시면서 줄 수 없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받습니까? 나중에 센터나 요양원이 크게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월 1일 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 1월 1일 신정에 대한 대체 공휴일이 있냐 없냐 물어보길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양보호센터에서는 대체 공휴일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꾸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데 굳이 대체 공휴일로 쳐준다면 이건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예, 근데 엄밀하게는 대체 공휴일은 없습니다. 자, 제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1일 신정이 하필이면 또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어떤 날이죠?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제가 쪽에 그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그 주휴일에 대한 수당,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어요. 예,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11,500원을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주휴수당을 그 시급에 녹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이미 시급에 녹여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추가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날은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신정이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었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때는 이제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일요일, 그러니까 주휴일과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로밖에 계산 안 돼요. 그래서 이날 일을 안 했으면 그냥 별도 수당이 없다. 그냥 집에서 푹 쉬시면 된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날 만약에 비번이면 그냥 집에서 쉬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로 받는 수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날이 근무일이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무표에 1월 1일을 일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요양원 측에 좀 눈치가 보이긴 하나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별도 수당 없죠. 그렇지만 월급이 깎이는 등의 불이익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공휴일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을 그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 다 해당되겠죠. 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남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야간 근로죠. 야간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 산타나 요양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또는 뭐 야간 근로 이런 것들을 시키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그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가니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 잘 보십시오. 근무표에 공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설날에 일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예? 또는 그냥 쉬고 싶을 때, 또 뭐 자녀들이 이제 뭐 도시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휴일을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요, 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그러니까 남성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여성들만 해당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근로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도 이 부분을 장악해야 하시고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시면 안 된다. 만약에 일을 꼭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월 1일 공휴일인데 일을 했어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월급은 나온다겠죠? 근데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추가 근로수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휴일은 쉬어야 됩니다. 쉬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요. 물론 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했다. 당연히 추가 근로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재가센터는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가센터는 요양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치 임금에다가 휴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또 100%, 또 휴일수당 50%, 이렇게 해서 250%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따가 다 계산해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액수를. 요양원은 어떻게 되느냐? 요양원은 하나가 빠졌죠. 여기 빠졌죠. 휴일 근로 임금 100%, 휴일수당 50%. 그러니까 이 100%가 빠졌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이 부분은 요양원에서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이미 월급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근로수당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150%를 추가적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에 이제 휴일 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수당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양원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제 채널에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예? 이미 월급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뭔 소리냐? 그냥 잠만 말고 일해라.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220만 원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는 이미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수당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양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휴일에 요양보호사들을 일을 시키면 추가 수당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수도 아니에요. 그냥 억지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건 못 준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양원에서는 그러면 뭘 믿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바로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인데, 일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을 얼마나 주겠다라고 근로계약을 맺어버리면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똑같은 월급을 줘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악법이다. 법도 아니에요. 이는 법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이미 그게 잘못됐으므로 포괄임금제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국회에 발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그게 법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만약에 요양원 측에서 1월 1일에 신정에 10시간 일을 했다고 합시다. 휴일 근로수당으로 16만 원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이미 월급에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10만 원이 이미 녹아 있다. 지급된 상태다. 이렇게 요양원에서 주장한다. 그러면 나머지 있죠, 나머지 6만 원을 추가로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로라도. 예,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하게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아무리 월급에 녹아있다 그렇게 주장해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일한 만큼 추가로 더 주라. 원래 휴일은 쉬어야 된다는데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당연히 추가 수당을 난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일 대체라는 것이 또 가능해요. 휴일 대체. 이거 뭐냐? 만약에 이제 1월 1일 날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날 낮에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원래 일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하필은 이날이 공휴일,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쉬는 날. 그런데 이날 요양보호사들이 다 쉬어버리면 그럼 어르신들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요양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공휴일이지만 당신이 일을 한다면 다음 그 근무일이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이날 이제 근무 조건이 똑같잖아요. 아침 8시부터 오후 그 4시까지.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 똑같은 이날 1월 4일 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날을 휴일 대체로 하면서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만약에 요양원 측에서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냥 퉁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쉴 것을 이날 쉬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날로 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그냥 쉬는 것이니까. 1월 1일 날 쉴 것을 1월 4일 날 쉬었기 때문에 퉁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1월 1일 날 일을 했어도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휴일 대체 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양원 측에서는 부득이 이날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휴일 대체로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2023년 1월 21일, 22일, 23일, 24일 이날은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 것이냐? 설날 연휴에 일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달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설날이 아니었다면 원래는 이날은 무급휴일이죠.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리고 23일, 24일은 원래 근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설날 연휴가 된 거예요. 설날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21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21일 토요일 날이 좀 골치가 아파요. 토요일 날은 원래 무급휴일이죠. 무급휴일. 예? 원래 무급휴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연휴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다른 날은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날이 공휴일과 겹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소정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 수당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월급이 녹아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시급제, 월급제 같은 경우,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무급휴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을 육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요양원 그리고 센터 측에서 그 종사자들하고 많이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아요. 예, 토요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이날 있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원래가 무급휴일이잖아요. 근데 이날 이제 그 빨간 날이 돼버렸어요. 빨간 날이 됐지만 이날은 추가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예. 고용노동부 해석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참 애매합니다. 자, 어찌됐건 설 연휴 21일, 22일, 23일, 24일 예, 이날 이제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가센터는 21일은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가 무급휴일이고 쉬는 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 수당이 없어요. 자, 일하지 않고 쉬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22일은 어떻게 되느냐? 예? 여러분들 평상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도 추가적으로 받을 거 없어요. 받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일과 24일이 달라집니다. 23일은 평소에 원래 일하던 날이잖아요. 일하던 날이죠. 24일도 마찬가지. 근데 빨간 날이 돼버렸어요. 빨간 날.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시급에 맞춰서 임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가센터에서 근무하신 요양보호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날 일을 안 했을 경우에 일을 안 했어도 23일과 24일은 평소에 여러분들 하루치 임금 있죠. 그걸 각각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월급제이므로 21일부터 24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 삭감도 없고 별도 수당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깔끔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쉬었잖아요. 쉬었는데 그 추가적으로 받는 거 없어요. 이미 월급에 다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쪽 방문요양보호사분들 23일과 24일은 평소 시급에 맞춰서 임금을 받으셔야 된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 연휴에 일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일을 했으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죠. 자, 재가센터부터 보겠습니다. 재가가 제일 복잡해요. 예, 방문요양이 제일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제 이해가 100%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근데 오히려 센터장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20원으로 올랐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 시급으로 시급을 받게 되면 12,1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있죠. 올해는 11,5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올랐습니다. 2023년에 되면요. 그 포괄 시급이 12,100원으로 오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또 이제 시급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포괄 시급이 아닌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서 또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결론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1일 토요일 날. 이날은요, 연장 근로로 봐야 됩니다. 연장 근로.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해도 되는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일 근로가 아니에요. 연장 근로로 계산해야 돼요. 예? 그래서 9,620원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12,100원이 아니고 9,620원, 그러니까 최저시급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이것의 150%인 14,430원이 토요일 날의 시급입니다.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22일 보겠습니다. 22일, 일요일 날. 이때부터 이제 휴일 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일요일은 항상 일요일 날 받을 것을 이미 받아오셨어요. 요양보호사는 늘 받고 있어요. 매일. 예. 주휴수당입니다. 바로 그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9,620원의 150%만 계산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14,430원. 이게 1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날의 시급이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일과 24일은 달라집니다. 이날은 어떻게 되느냐? 250%로 계산해야 돼요. 250%. 그러면 1시간짜리 임금이 얼마냐? 24,050원입니다. 24일도 마찬가지. 24,050원입니다. 엄청나게 세지죠. 예? 거의 두 배 이상이죠. 2.5배? 예, 2.5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토요일 날은 14,430원. 일요일 날도 14,430원.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24,050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센터에서도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이렇게 지급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양원은 어떻게 되느냐? 네, 요양원은 모든 직장인들이 최저시급이 9,620원이죠. 이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요양원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녹아있다. 그러므로 공휴일날 일하게 되면 150%로만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양원의 추가수당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시켜야 하지만 편의상 그냥 최저시급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분들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9,62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A 근무자와 B 근무자로 구분될 수 있겠죠. 뭐 주주, 야야, 비비, 뭐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A 근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A 근무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어요.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연휴 기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급에 9,620원의 150%인 14,430원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8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11만 5,440원을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월급 외에 이날 연휴에 이만큼 8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더 받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비근무자가 궁금하죠. 이번에 보세요. 근무 시간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를 했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받게 되는가? 제가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오후 6시부터 22시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이 시간 4시간이거든요. 이때는 14,430원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57,720원이 되고 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 이 시간은 야간 근로예요. 야간 근로는 200%로 계산해야 됩니다. 보통 이 시급의 200%가 19,240원이에요. 곱하기 8시간. 그럼 153,920원. 연장 근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죠. 이 시간은 19,240원 곱하기 3시간. 57,720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될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평상시처럼 그냥 근무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가 되면 이때 근무한 근무자들은 이만큼은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야간 근로 시간에 실질적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요양원 측에서는 이 시간에 상당한 부분을 휴게 시간으로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은 못 받으실 거예요. 예, 뭐 15만 3천 이거 휴게 시간을 두기 때문에 이만큼은 못 되고, 그러면 제 생각이었습니다. 최소한 15만 원, 15만 원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리 휴게 시간으로 몇 시간을 잘라 먹었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간에 근무한 근무자는 11만 5,440원 정도, 그리고 이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은 약 15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월급들을 받고 설날 연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 2023년 신정 그리고 구정 때 어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